양자물리학은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하면 반드시 그 관찰 행위가 관찰 대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우리는 양자물리학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의식이 가진 놀라운 힘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존 휠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이 세계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다. 관찰이라는 행위 자체는 창조 행위이며 우주의 현실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은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양자의 장으로 전파시키며 진동수가 같은 것들을 다시 우리 삶 속으로 끌어들인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온 천하가 내 것이 된다.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부족해 보이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걸 깨닫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은 생각과 언어 습관으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담은 책, 신이 선물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스마트폰의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동시에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도록 필요 없는 프로그램들을 닫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초등학생 때부터 넌 예술 쪽에는 재능이 없어. 지금은 그걸 살 돈이 없어 같은 말들로 믿음 체계를 주입받으며 배터리를 소모시켜왔다. 이러한 믿음 체계들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장악한 채 당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며 고갈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지 못할 때면 우리를 속박하는 낡은 사고 습관들이 끼어들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믿음에 영향을 준다. 그런 습관들은 당신이 행복해지려 하거나 꿈을 이루려 노력할 때 모든 걸 망친다. 우리는 고통과 죄가 실제한다는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무거운 굴레를 씌운다. 또한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늘 고통을 예상하며 사는 것은 세상을 극도로 무책임하게 바라보는 행위다. 실제로 우리는 그 무엇에든 길을 쓰고 매달릴 필요가 없다. 당신 눈에 결점과 문제가 보이는 이유는 당신이 계속 단점과 문제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한계가 있다거나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다. 무한한 가능성의 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끙끙 앓기만 할 때보다 그것을 믿고 따를 때 훨씬 더 강력한 결과를 보여준다.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 대신 이런저런 규칙들에 따르라고 배웠다.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것은 물론이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다고도 배웠다. 그러나 진리에 귀 기울인다면 그런 개념들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는 평생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는다. 그러나 실은 모든 것이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발명가 굴리엘모 마르코니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3,000km가 넘는 두 지점에서 무선으로 전파를 송수신하는 데 성공했으며 190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그가 처음 전선을 통하지 않고 에너지 주파수를 전송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다. 우주의 모든 사람이나 사물은 연결되어 있다. 이 원칙은 비곡소성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메일이나 편지 등을 통하지 않고도 다른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가 상대에게 전달된다.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보고 싶다고 생각만 했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신경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 및 감정과 상호 교감한다. 서로 말이 없어도 사람들 사이에는 계속 교감이 오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군가가 하품을 하면 설사 그 전날 밤에 10시간 이상 잤다 해도 같이 하품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룹을 이뤄 신나는 춤을 추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같은 이치다. 만약 당신이 어떤 그룹에도 속해 있지 않다면 당장 그룹에 가입해보라. 어떤 여성은 자신이 평소 바쁘다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를 대가며 사람들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그녀는 아이들은 그런 초대를 거절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즐거운 일을 찾아 나선다. 지나칠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이것이 가능성의 장으로 향하는 관문이다.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수입이 늘어나면 행복해질 텐데, 아들에게 전화가 오면 행복해질 텐데 하는 식이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다. 즐거운 것과 즐겁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무한반복 테이프처럼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잠자는 건 즐겁고 일하러 가는 건 그렇지 않다. 아마 이런 믿음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매사 이런 식으로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변의 그 누군가 때문이 아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윌리엄스 제임스는 인간이 습관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신은 어린 시절 자신도 모르는 새에 뇌의 신경세포들에 새겨넣은 프로그램에 따라 로봇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뇌과학자들이 평생 변치 않는다고 믿었던 우리의 뇌 신경세포 연결 통로들이 실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한다. 삶은 힘겨운 것이다. 안 좋은 일들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담긴 뇌의 설계도를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들을 집어넣어야 한다.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당신 뇌의 잘못된 초기 설정들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둘째, 무조건 감사하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 메뉴판을 들여다본 뒤 전혀 원치 않는 음식을 주문하겠는가?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생각을 할 때 그렇게 한다. 그야말로 일어나길 원치 않는 일들에만 집중하고 두려운 것과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리는 결정들은 마음에 안 드는 음식보다 우리 삶에 훨씬 큰 영향을 준다. 매일 아침 눈을 떠 벅찬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경우 삶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선언해보라. 오늘은 무언가 아주 놀랍고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부정적인 생각들로 향하는 공급관을 잘라버림으로써 매일의 현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행복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 하나다. 그러므로 좋은 감정들을 최대한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성의 장에 도달하는 것은 보는 시각을 확대하겠다는 결심만 해도 가능하다. 우리 오감의 주파수 영역 너머에는 우리에게 무시되는 방대한 에너지 주파수들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주파수들을 무시하는 우리는 그것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안내를 놓치고 있다. 꿈과 감정을 활용해 암을 치료하는 미국의 버니 시겔 박사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부터 믿고 따를 만한 안내를 받으라고 권한다. 그는 또 가능성의 장에서 각종 치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가능성의 장은 언제나 사랑의 주파수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그는 환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이며 가능성의 장에 도달함으로써 사랑의 주파수가 병을 치유한다고 주장한다. 심리학자 칼 융은 기이한 우연의 일치야말로 우주 질서의 근원을 엿보게 해주는 현상이라고 믿었다. 우리 마음속에 강한 욕구가 일어나면 잠재되어 있던 연결 상태가 작동되면서 각종 징표와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달하게 된다. 물리학자들은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것을 영점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당신이 우주를 상대로 가능성을 주문하면 주문한 대로 가능성이 당신 앞에 나타난다.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주문을 넣으면 며칠 안에 당신 앞으로 주문품이 배송되듯 당신은 그저 틀림없이 당신 앞에 나타나리라는 걸 믿기만 하면 된다. 흔히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있어 선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대우를 해주어야 하고 악한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에 이름표를 붙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무려 50%나 줄이고 있다. 끝없이 판정하고 분석하면서 우리와 무한한 가능성의 장 사이에 두꺼운 커튼을 치고 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절대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면 더 이상 자기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고 누군가 탓할 사람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어진다. 모든 이와 모든 것을 사랑하면 가능성의 장에 다가설 수 있다. 당신 눈 밖에 난 사람도 실은 포기해버린 자기 자신의 일부를 보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홀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완벽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할 경우 무한한 가능성의 장과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풍경과 사물들은 우리 마음속 프로젝터에 의해
투영된 것들이다. 당신 눈에는 끔찍한 직장 상사가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그런 형상이 순전히 당신 자신의 의식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끔찍한 직장 상사는 순전히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배역이며 당신의 드라마 속에서 중요한 역을 맡은 사람일 뿐이다.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계속 가진다면 우리는 가능성의 장과 연결될 수가 없다. 가능성의 장은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고 들 경우 가능성의 장과 제대로 연결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가능성의 장과 연결되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홀로그램을 사랑하는 것이다. 당신을 기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들은 무시하라. 그것들은 이미 지나간 역사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게 된다면 당신과 무한한 가능성의 장은 제대로 연결된 것이다. 매사에 이런저런 판정을 내리기 좋아하는 우리 마음은 오맙소사 이건 재앙이야라고 결론을 내리기 쉽다. 마음의 문을 닫고 모든 것을 재난으로 보는 것이다. 불공평한 징벌이라 믿기 쉬우나미 실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 되기도 한다. 그런 질병이 일생일대의 기회로 향하는 문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정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 라는 의문을 갖기보다는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만 한다. 만일 예언자처럼 미래를 엿보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쓰는지 눈여겨보라. 당신이 평소 모든 게 술술 잘 풀릴 거야 같은 식으로 말한다면 당신은 당신 입을 빌려 긍정적인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남편이 자꾸 당신 생일을 까먹는다거나 상사가 당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재미없는 영화를 또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의 자신에 대해 말하지 마라. 앞으로 되고 싶은 자신에 대해 말하라. 우리의 에너지 주파수 진동이 개방적이며 사랑을 담고 있으면 삶은 저절로 풀린다. 그러나 왜곡된 주파수를 내보내면 우리는 각종 문제와 혼란에 부딪히게 된다. 건강과 관련된 문제든 돈과 관련된 문제든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은 결국 에너지가 막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대신 아내와 껄끄러운 이야기를 해보는 거야. 출근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사소한 언어 교정만으로도 삶의 비행 궤도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위험한 단어 중 하나는 힘들다이다. 우리 믿음들은 워낙 강력하고 매 순간 우리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무언가가 힘들다고 믿게 되면 큰 역효과를 내게 된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믿음을 버려야만 문제는 해결된다. 무언가가 당신 눈앞에 나타나길 바란다면 그저 모든 걸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라. 당신이 관심을 집중하는 대상은 반드시 당신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미국의 영성 작가인 플로렌스 스코블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부메랑 게임과 같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과 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당신에게 되돌아온다.